일단 못한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이 됐고 실력이 좀 뽀록났다. 되게 솔직하게 그걸 받아들였어. 또 다른 노래에서도 더 되게 랩하듯이 하는 그런 그게 나는 아 진짜? 뒤에서 너무 이상은 진짜. 안녕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를 진행하는 김산.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친구 싱어송라이터 민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에이! 간단하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노래하는 민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 아, 얼마 전에 전국 투어가 끝나서 그리고 오늘 뭐 리믹스 발매가 있었어가지고 발매하고 조금 정신없게 지내고 있었어. 오는 길에 들으면서 왔어. 진짜? 어. 그 옛날 약간 그 프리템포 느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 공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둘 다 공연을 보고 왔잖아. 맞아. 이제 나는 거의 초반부를 봤었고 맞아. 민석이는 이제 막공을 막공을. 봤었던 것 같은데. 누구랑 왔어? 내 친구랑 같이 보러 갔어. 아 진짜? 친구 누구? 그 이신호라고. 아 미안해. 나 대학교 친구. 그 친구도 음악하는 친구인데 같이 보러 갔다 왔는데 혹시 둘 다 기타 치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친구인데 너가 공연하면서 몰입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 고마워, 다행이다. 와줘서 고마워 진짜. 나도 진짜 재밌게 봤어. 그 민석이랑 얘기하긴 했었는데 나도 그 몰입하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되게 멘트 칠 때나 이럴 때는 되게 나긋나긋하게 침착하게 얘기하는데 딱 그 카운트 들어가면은 바로 맞아. 잘 몰입을 하는 편이야. 뭐 아무튼 그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내가 이제 공연을 본 지 조금 시간이 지났잖아. 한 3주 됐나? 그 공연을 본 직후에는 내가 조금 더 들떠서 민석이한테 막 얘기했었거든. 근데 지금 좀 더 침착한 상태로 얘기해보자면 부담스러워하지 마. 근데 되게 엄청 러블리하게 잘 해서 그래서 그 거기 있는 팬들이 다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날 되게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이 어디였어? 일단 지금은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관객분들의 에너지가 엄청 좋았어. 힘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 팬분들은 원래 좀 약간 샤이하단 말이지. 근데 2회차 때 신곡을 부르는데 엄청난 떼창과 우아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너무 놀랬어, 무대에서.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회차에서 이렇게 하자 했을 때 하는 때도 있었고 아니면 되게 막 약간 샤이할 때도 너무 많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은 내가 다 같이 좀 뛰자, 떼창하자라고 인스타에 한번 올렸었고 민수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뭔가 팬들이 알고 온 느낌이었어.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같이 부르고 뛰고 해주더라고. 그 막공의 마지막에 앵콜로 다 같이 핸드폰 끄고 떼창하는 게 있었거든. 나도 그거 하면서 되게 좋았어. 핸드폰 이제 꺼야 이제 더 이거 하면서 못하니까. 그치. 그래서 했을 때 너무 좋았지. 그래서 그 클럽 투어를 하기로 한 게 되게 좀 멋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클럽 투어를 기획을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했어. 내가 되게 운이 좋게 빨리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지.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 오픈마이크나 이런 클럽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발매한 곡도 많이 없고 할 때 이때 이렇게 다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경험이 없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이제 인이어를 장착하는 무대를 하게 된 거야. 너무 이제 감사하게 이제 다 많이 했지만 내가 잘 못한다고 계속 느꼈어. 그러니까 합주하는 거랑 공연하는 거 너무 다르잖아. 올라가서 딱 그 내 길을 어떻게 보면 펼쳐야 되는 건데 잘 안 되더라고. 노래에 대한 자신감도 좀 없고 그 무대에 대한 경험도 없으니까. 그치만 에너지는 하여튼 있었어. 흥은. 그러니까 맨날 나 혼자 흥분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모니터 공연을 한 걸 제 모니터를 보면 뭐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행사나 다른 데 단공들에서 모니터하는 거 보면 나 혼자 흥분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나 공연을 일단 못한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빵꾸가 났다 생각을 했어. 데뷔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무대와 소위 말해 더 굴렀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내가 조금 없었다. 실력이 좀 뽀록났다.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그걸 받아들였어.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작년에 공연을 좀 못하겠더라고. 다시 시작해보자 하다 보니까 좀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래도 다시 클럽이라는 공연장에서 입대 또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지. 나도 들으면서 되게 좀 뭐랄까 힘이 많이 되는 얘기라고 해야 되나? 라고 느끼는 게 나도 그냥 처음 곡을 내고서 한 2019년 뭐 이때쯤에 냈던 것 같으니까 근데 나는 공연을 한 횟수가 엄청 적어. 너가 말한 것처럼 나도 더 굴러야 되는데
나도 올해 들어서 좀 든 생각은 굴러야 된다. 이게 그냥 부딪히고 맞아. 깨지고 조금 더 그 손 닿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걸 나누는 걸 많이 해야겠다라고 좀 느꼈었거든. 그래서 너 공연 봤을 때 그지 이거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너무 좋다. 그니까. 근데 난 아까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너가 그 원래 노래하던 사람도 아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 맞아.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면은 원래 뭐 했어? 아 나는 원래 작곡만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했었어. 아 진짜? 나는 아예 내 생에 노래를 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그럼 그걸 처음 상상하게 된 게 언제야? 나는 그 동네 애들, 너네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만난 것처럼 나도 지금 제일 친한 친구들이 동네에서 만나 음악하는 애들인데 이제 우연찮게 친구들 4명이 있었어. 나랑 친한 여자애들. 근데 걔들 다 보컬 전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에서 만난 건 아니었는데 어쨌다 보니까 친하게 됐고 노래를 다 너무 잘했어. 그런 애들이 노래하는 줄 알지. 그리고 그때 막 슈퍼스타 K? K-pop 스타 이런 거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노래를 한다고 생각했지 나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난 작곡가를 이제 원래 가려고 막 하는데 곡을 써서 이제 그 친구한테 불러달라고 했지. 근데 노래하는 친구들이 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너가 부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런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처음 너가 노래를 한 게 언제쯤이야? 그때 입시를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유재음악연연대가 너무 나가고 싶어져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만 했던 거지. 그래도 내가 작곡가를 가기엔 또 피아노를 너무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싱어송라이터 과들이 이제 막 있었으니까 그때 그 과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시작했지. 근데 그때까지도 레슨을 받아보지는 못했고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한테 레슨을 처음 받기 시작한 거지. 그랬구나. 되게 의외다. 왜냐면 나는 너 음악을 들을 때 목소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거든. 목소리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민석이랑 그 이제 너 음악을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들으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자기가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것 같다고.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느껴지는 뮤지션들이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너가 작곡만 했으면은 그게 세상에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그럴 거니까. 수도 있었지. 그러면은 진짜 아쉬울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랐네. 민수도 어릴 시절에 뭔가 파칭하면서 이런 걸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던 아티스트가 있어?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 내가 서울재즈 아카데미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딱 첫날 첫 수업에 어떤 라이브 영상을 틀어줬어. 동명사변 그 마르노이치 세디스틱 그거 초록색 원피스 부르는 완전 알지. 라이브 알지? 그 라이브 영상이었어. 난 누군지도 몰랐고 그때 내가 17인가 18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진짜 입이 너무 벌어졌지. 무대는 저런 거거든. 그때 나는 라이브를 보러 다녔던 경험도 너무 없고 막 유튜브에서 막 라이브 비디오를 찾아보던 때도 아니었으니까 너무 충격이었지. 그래서 난 정말 항상 공연 시즌이 오면 공연 전에 그 영상을 꼭 찾아봐. 나도 그 중학생 때 처음 보고서 그냥 맞아. 정신 나갔었어. 그 머리에 브로콜리 달고서 하는 그러니까 이거 멜로디움 불면서 그게 그 마르노치 세디스 그 라이브가 멤버들이 다 연주하는 멤버들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 진짜. 일단 링고도 지금보다 훨씬 풋풋할 때고 기타 치는 분 이름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랑 저기 후반부에 그 베이스에 그 카메다 세이지 씨랑 막 둘이 이렇게 기대가지고서 막 치고 그 피아노 치는 HZM 그 사람 막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흔들면서 치고 그게 미친 것 같아.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는 맞아.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봤을 그래서 막 내가 민석이나 이런 주변 친구들한테도 막 보여주고 싸이월드 동영상 그거 산이 거 들어가면은 그런 자료가 많았지. 진짜? 다 모아놨었어. 시나링고 폴더가 있었어. 싸이월드에 나는. 저도 진짜 좋아했구나. 너무 좋아했지. 그 화질 낮은 걸로 봤을 때도 아직도 내 어떤 최고의 한 페이지인데. 맞아. 공연 영상 중에. 그 노래가 이제 들어갈 때 처음에 드럼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그것만 들어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 근데 거기서 이미 나오는 그 아우라와 에너지가 있지. 딱히 몸으로 쓰지도 않고 그냥 되게 딱 하나 시나리오만 보면은 딱 이렇게 뭔가 엄청 많은 그 관객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되게 마르시고 한데도 그 눈빛이 그냥 레이저가 약간 나와. 무서워 진짜로. 그 따르게 돼. 맞아. 의외다. 되게 그 서울재즈 아카데미에서 거기서 처음 본 영상이 시나링고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냥 이런 막 빔으로 틀어주는 수업 시간에 그걸 하나 보여줬어.
고플러 리믹스 키라라님이랑 한 거를 들으면서 막 왔거든. 발매하기로 한 거는 어쩌다가 결정이 됐어? 너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 키라라님이 올해 들어서 되게 많이 내 주변에서 언급이 됐었어. 나는 원래 일렉트로닉 음악을 잘 모르고 그런데 키라라님 음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언젠가 작업을 같이 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고플랩을 내면서 이 노래면은 리믹스 한번 부탁드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발매된 날이었나? 다음 날인가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아무 연고가 없어. 그래? 안녕하세요, 키라님. 막 프로필 같은 것도 보내드렸던 거 같아. 나를 모를 수 있으니까. 프로필 뭐 링크를 보냈더니 저는 뭐 싱어송라이터 민수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문자로 오셨어. 전화 통화할 수 있냐고. 당연히 알죠, 민수님. 이렇게 해주셔서 해보고 싶다. 너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했지. 너무 어울리는 조합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제 차 타고 오는 길에 키라라님이 후기 같이 이렇게 인스타에 써주신 거 있잖아. 오늘 올리셨어. 그거를 봤는데 너무 좋지 글이. 워낙 글 잘 쓰시는데. 그러니까 글 너무 잘 쓰시고 그 안에서 되게 이 작업에 애정이 엄청 있었던 게 느껴져서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었어. 나는 이제 맡기면서 조금 더 이게 원래도 조금 신나는 노래지만 조금 더 신나지려나 생각을 했어. 그치만 어쨌든 그 키라나님이 갖고 있는 약간 그 새드한 무드가 있잖아. 이 뭔가 되게 더 감동적인 거야. 노래가 더 다르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바꾸신 코드웍도 그렇고. 그래서 나도 한참 되게 많이 들었어. 발매되기 전에 리믹스 버전 진짜 많이 들었었어. 그러니까 그 원곡 자체가 조금 댄서블 하다 보니까 리믹스 챌린지 같은 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그니까 나 그래서 그게 내 지금 요즘 숙제야. 그러니까 너가 그 얘기를 했잖아. 이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그런.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 혹시 있어?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야. 있다. 이원 키라라님도 해주셨고 그리고 잘 나왔고. 조금 다른 무드로 나오는 것들이 재밌잖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버벌진트님이 그 투올드 힙합 키즈라는 노래를 내고서 그 앨범 그 사이드 B의 한 장을 그 한 10트랙 정도인가를 다 리믹스로 보내가지고 그걸 다 채워서 그걸 내셨었거든. 그래서 그런 전자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꼭 전자음악이 아니더라도 리믹스를 맡길 수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고서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데? 좋은 거 맞지? 아니, 요즘 노래 진짜 발매를 하면 뭐 원래도 그랬지만 홍보 알지? 이 고민, 이 숙제 그니까 음악보다 한 10배 어려운 것 같아. 맞아. 만들고 하는 것보다 어려워. 다른 이제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은 너무 쉽거든?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내 거는 맞아. 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나는 너가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니야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니야. 아니 나는 이번에 그 클럽 투어 한 거나 이런 것들도 그 일환으로서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음악이 좀 딱 알려지려면 확실히 요즘은 그런 릴스나 틱톡 쇼폼에서의 많이 노출이 되어야 체감적으로 이 노래가 지금 잘 날아다니고 있구나가 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그 쇼폼으로 내 노래를 영상에 녹여서 만든다라는 것이 어떻게 스마트하게 녹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심플하게 톡톡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부분을 가볍게 릴스로 만든 다음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올린 다음에 민수의 팬 여러분, 민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 걸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야겠다. 나는 그 이번에 공연 보면서 너가 중간에 했던 말 중에 그 민수는 혼란스럽다를 냈던 시절은 지금 돌아보면 좀 진짜로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때가 챕터 1이라면 재작년에 냈던 그 정규가 챕터 2인 것 같고 앞으로가 그 다음 챕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챕터 3는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은지가 궁금한데 그에 앞서서 혼란스럽다를 냈던 시절이 얼만큼 혼란스러웠어? 뭐랑 가장 많이 싸웠어? 사실 뭐 지금도 혼란스러워. 지금도 늘 혼란스러운 것 같고 나는 사랑도 있는 것 같고 관계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그걸 또 즐기는 것도 같았어. 나는 일단 내가 소위 말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거나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면 난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살았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거든. 그러면서 그래. 이제 음악을 했어.
자퇴해서 음악을 한 건 아니고 음악 하려고 자퇴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없었어 나한테는. 그래서 그게 너무 익숙했고 나는 막 수련회 같은 것도 되게 안 좋아했어. 이렇게 해. 타임 테이블 주면 일단 너무 숨 막혀. 난 유난히 더 그랬어. 그래서 회사에 소속이 되고 싶어서 갔는데도 내 마음 한켠에는 자꾸 튕겨져 나가고 싶은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삶 자체가 되게 혼란 속에 있었던 것 같아. 자아도 계속 막 부딪히고. 근데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그때랑 다른 점은 지금은 약간 받아들이고 있어. 이렇게 좀 하나 떨어져서 나를 이렇게 좀 지켜보게 될 수 있었고 그때는 그냥 막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너가 다른 데서 했던 인터뷰들이나 이런 것들도 읽어봤는데 나도 그런 걸 느껴서 그걸 읽으면서 나는 잘 모르는 그 시절 민수는 아마 그 혼란의 중심에서 그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여전히 혼란의 중심에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게임으로 치면은 내시야로 움직이는 게임들이 있어. 뭐 서든어택이라던가 해본 적은 없어. 근데 지금 그치. 근데 내가 내려다 보이는 게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너가 조금 더 너를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의 혼란스러움이겠구나. 되게 좋은 비유다.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너가 아까 소속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어이없는 얘기를 친구랑 최근에 했었는데 친구는 소속감은 상당히 중요한 감정이다 라고 얘기했고 나는 아니다 소속감은 사악한 미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친구도 어떤 의미에서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알고 내가 한 얘기는 당연히 내가 한 얘기니까 알고 있고 근데 나는 뭐 본능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느끼진 않는 것 같은데 나의 경우에는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은 정신 차려보면 주체적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 되게 그래도 잘 가고 있네 그러면. 잘 성장하고 있네. 그런 것 같아.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너가 말한 것처럼 여전히 나도 너무 혼란스럽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이게 나왔어.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도 그래도 마음은 편해. 나는 처음엔 나만 이런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주변을 봤을 때 나는 음악하는 친구들 많을까? 음악하는 친구들이 이런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 다 혼란스러워. 맞아. 안 혼란스러운 청춘은 없어. 심지어 맞아. 엄마 아빠 돼서도 더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이 혼란 속에 사는 것 같아. 맞아. 인간의 이 뇌 속에는 다 장난 아닌 것 같아. 다 저마다의 블루스가 있어. 맞아. 그거 참 좋은 표현. 저마다의 블루스가 있어. 진짜 다 저마다의 블루스가 약간 있어. 드라마 제목 같다. 저마다의 블루스. 저마다의 블루스. 저마다의 블루스로 곡 한번 써볼게. 내가 느끼기에는 너의 음악을 10대, 20대, 30대까지도 여자분들이 되게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분들도 좋아하겠지만. 근데 그게 너가 혼란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걸 보고 좀 용기를 얻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근데 생각은 맞아.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리스너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 나는 좀 솔직한 편이잖아. 나는 솔직한 것 같아.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난 되게 좀 솔직하고 내 감정에 일단 되게 솔직하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낼 때도 꽤 솔직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용기를 얻는 거지. 그렇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즘에는 그럼 주로 어떤 생각하면서 언제 나올지 모를 차기작들을 만들고 있어? 이제 다음 해 이제 앨범이 나오는데 올해는 이제 그 수록곡들을 이제 싱글로 좀 많이 내려고 하고 다음 스텝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스텝인 것 같아. 일단 장르적으로 조금 더 팝에 가까운 거를 나는 결국 팝 음악인 것 같아. 워낙에 난 못하는 음악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마이클 잭슨이 나한테는 엄청 항상 있었지. 나는 춤을 추고 싶은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막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할 건 아니지만 결국 나는 춤 때문에 음악을 한 사람이고 왜 팝 음악 들었을 때 그 엄청 반딱반딱하고 완성도 높고 한 그런 음악들 난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만듦새 좋은.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계속 항상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좀 더 메시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되게 이 1집을 내기 전에 만들어놨던 노래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원래 그거를 이제 해서 내야겠다 했는데 내 일기장 같은 데모들이었단 말이야. 사실 1집에 들어가 세상이 나올 생각 못했어. 그냥 내 일기장이었어. 근데 얘네들이 내야 내가 그 다음을 갈 수 있겠다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앨범 한 번 다 엎고 다시 만들게 된 앨범인데 그래서 얘네들 내면서는 잘 될 거다 하는 생각은 안 했어. 그냥 나를 위해서 일단 그 다음을 가기 위해서 털어내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낸 거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달려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음악을 향해서 가고 싶어. 좀 더 나는 1집은 좀 우울하다 생각해. 근데 나도 우울하고 엄청 생각도 되게 많고 복잡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따뜻한 게 좋고 희망적인 게 좋고 사랑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좀 세상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 그래서 그런 좀 용기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좀 줄 수 있는 노래들이야. 다음에 이제 나오는 노래들은 이제 차기작들은 조금 더 너가 좋아하던 음악 팝이나 이런 쪽에를 향해서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타쿠로 자라서 그런 서브컬처 음악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가 정말 축복받은 그 서브컬처계에 사랑받을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 처음 너 목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진짜 이 목소리 갖고 태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 진짜? 일본에는 그런 여자 뮤지션들이 되게 그런 러블리한 목소리로 러블리한 노래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뭐 가사가 안 러블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내가 너 목소리로 태어났으면 나는 정말로 그것들을 맨날 부르고 만들면서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질래? 그래서 뭔가 정말 너가 그런 걸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은 진짜 곡 만들어가지고서 부르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탐나는 목소리라고 생각해. 나 근데 완전 열려 있어. 언제든지 만약에 그런 내 목소리가 어울리는 노래를 만든다면. 굿플럽이나 또 다른 노래에서도 너가 되게 랩은 아닌데 랩하듯이 하는 그런 노래들을 너가 하잖아. 근데 그게 나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 생각만 해도 벅차올라가지고 약간 말이 잘. 그냥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말. 고백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 너무 내가 너 공연에서 가장 목 놓아 따라 부른 곡은 No Worries I'm Good이. 그래? 또 약간 다르지. 엄청 뒤에서 No Worries I'm Good 이거 엄청 따라 불렀어. 좋다. 잘했어. 약간 다른 그 맞아. 개파의 민석이는 어렸을 때 완전 모타운 키즈였고. 맞아. 너 베이스 연주하는 민수 안에 여러 매력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되게 뭔가 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나뉘어. 선 같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나고 막 에너지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응집이 잘 안 된다고 느끼더라고. 이게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막 하다가 요즘은 그래 너무 반응과 피드백에 내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이 갈 것 같긴 하거든. 내가 계속 가고 싶은 대로 그러면 조금 더 고집게 가보자 하고 있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나도 막 트라이 중이야. 이것저것. 그 안에서 노론과 소론처럼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정반대는 아니고 그 안에 교집합이 있어. 맞아. 그 한국 힙합이라는 교집합이 있어. 나무위키에 너를 검색해 보면은 그 회사가 맥코드 그래 나와 있어. 라고 나와 있어. 내가 일단 거창하게 얘기하면 설리푼 회사고. 쩐다. 그냥 개인 사업자. 맞는 말이긴 해서 안 되고. 그지. 내가 나오면서 혼자서 이제 해보려고 만든 이름인 거지. 거창하게 얘기하면. 거창하게. 창립 이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창립 이념? 그러니까 너가 어쨌거나 회사에도 있었었고 그리고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혼자서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거창하진 않았어. 그 키친에 알지? 매종 키친에 레이블인 거 알아? 그래? 그 몰랐어. 알지? 매종 키친에 여우지? 그 옷 있잖아. 나도 옷 브랜드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키친에가 원래 레이블로 먼저 시작을 한 회사래. 그래서 지금도 일렉트로닉 뮤지션들 거기 되게 많이 소속되어 있고 뮤직 카페 뭐 클로즈 이렇게 세 분야로 다 되어 있어. 와 멋있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게 이제 그런 게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뭐 나는 계속 뭔가 만들고 일 벌리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지금은 너무 뮤지션으로서 올라가고 싶은 어떤 것들이 이제 명확하고 있지만 음악이 분명히 어느 순간 나도 헐렁해지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 생각하거든. 그럼. 그때 난 또 분명히 다른 걸 만들고 싶어 할 거야 아마 나라는 사람은. 그 시작이 일단 나는 레코츠라는 레이블을 일단 이름 만들었거든. 나도 스튜디오 밤샘이라고 있긴 해. 스튜디오 방송 사장님이긴 해. 명함도 있어. 오늘 안 들고 냈잖아. 우리 아직 그게 아닌 거야. 아직 비즈니스는 아닌 거야. 아닌가. 바로 꺼내야 되는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민수는 어떤 뮤지션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혹은 그딴 거 아예 상관없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 너는 있어? 나는 이제 그게 뭐 어떤 뮤지션으로 고장. 이게 옆 질문 받아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나도 그 지난 시즌에 내 편 찍을 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뮤지션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아예 상관없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계속 도전하는 애? 뭐 내가 뭘 해도 그냥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지. 막, 민수가 이러지 않나 지고 있는 것 같아, 요즘에는. 뭘 해도 약간, 쟤 또 저러네? 그러니까 오늘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너가 이전에 했던 인터뷰나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오히려 너는 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해도 거기서 뭔가 조금 더 에너지가 생길 것 같기도 해. 맞아.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고민은 많고 상처 받을 때도 많지만 결국엔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좀 따르는 편이야. 까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질문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어땠어? 너무 재미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오늘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민수님을 모시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게스트와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